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면 저는 핸드폰을 당연히 뽑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는 어떤 통화기기, 단순한 통화기기를 넘어서 금융, SNS, 심지어 저는 업무까지 모두 핸드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의 핵심인 유심히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통하는 이유는 실제로 사고의 경위나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신사가 아닌 유튜브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내용도 알지 못한 채 많은 그 언론 속에서 저희는 혼돈하고 있습니다. SK통신업은 국내 1위 통신업자입니다. 왜 이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까? 저희가 조사했을 때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지 못했어요. 근데 사고가 터졌어요. 그런데 왜 항상 뒤늦게 발송이 지연되고 소비자의 모든 유심 교체를 한 해 만에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에서 SK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그것도 방송이나 이런 거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지만 취약계층은 아직 이거조차 모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SK텔레콤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으로서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정말 민낯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대응체계 재정비하시고 국민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를 충분히 주셔야 하고 그 결과에 더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대책 마련에 서둘러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거 앞서 뭐 질문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거를 좀 위주로 더 추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 관련해서 시간대별 상황을 한번 봐주실래요? 보시면 18일 오후 6시에 처음에 인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이 지적 많이 해주셨고 우리 정동영 의원님께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들이 문제가 돼서 기사에 신고한 시간은 20일 4시 46분 해서 약 45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신고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신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침해와 유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18일 오후 11시 20분에 확인한 것은 침해 사실입니다. 침해 사실은 24시간 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유출된 게 어떻고 저런 어떤 그 정보들을 요구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침해 신고에 대해서는 놓쳤고요. 유출을 확인한 것은 19일 23시 40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출을 확인하고 나서 72시간 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일 날 회의를 하면서 침해 신고가 안 된 것을 확인하고 바로 신고를 하고 유출 신고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신고를 해서 전체 보도 자료까지 내고 고객들에게 뭐 공지를 하자. 그러면 절차상 문제 없고 문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답변이 장황하시고 우리는 잘못하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아닙니다. 느낌입니다. 문제 분명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하셨냐면 당사의 시스템의 파일을 유치한 의심 정황이 파악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의심 정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거를 예. 사건을 축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 있습니다. 정확하게 쓰셨어야죠. 신고할 때.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키사에서 같이 기술 지원해서 하겠다는데 왜 거부하셨습니까? 그 기술 지원 사항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중소기업에 한한 걸로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한 기술력이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지 키사를 않았습니다. 무시한 겁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2,500만 명이 갖고 있는 그 통신사에서 중소기업 어딜 대상으로 얘기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키사뿐만 아니라 민간 결국 협동해서 같이 지금 현재 조사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결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킹 관련 알림 언제 개인톡으로 다 보내셨습니까? 그 23일부터 이렇게 그 사실 해킹에 대한 특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로
사과를 드리고 이 좋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를 예 24일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다 보냈습니까? 전체 한꺼번에 다 저희가 이제 하면서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실 수 있는 URL과 유심 보호 서비스에 대한 홍보 영상 두 개를 같이 이 달았습니다. 또한 많이 늦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서 가입을 희망하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간 사람이 아니면 정말 전 국민적으로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걸 안내해서 직접 가입해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전체 시스템 장애 우려가 있어서 그 시스템 장애가 될 경우에는 더 큰 혼란이 생길 것 같아서 실제로 안랩에서 EDR을 통해서 악성 코드 탐지와 경고에 대한 게 2024년 10월에 나왔습니다. 그때 뭐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저희는 백신을 이미 하고 있었고 EDR은 안 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작년에 그 MS 애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깔다가 중지를 했고 그것 때문에 망에 대한 영향도를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중지한 상태에서 지금은 계속 EDR 중심으로 깔고 있습니다. 지금 FDS 아시죠? 비정상 인증 시도 제한에 대해서 그걸 극대에서 적용해서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SK 측은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그것도 기술자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FDS로 저희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유심 보호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FDS상에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키사는 이 얘기합니다. 현재 실용성을 검증 중이며 민간 기업에 개발한 기능이 모든 비정상 인증 시도를 차단한다고 정부 입장에서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키사 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